홍콩 느와르를 사랑하신 분들은 양조위와 유가령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른 두 사람은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그런데 홍콩 영화 팬들은 오래전 이 두 사람에게 닥친 사건 또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 결혼 전이었던 유가령이 납치된 사건입니다. 홍콩을 넘어 아시아의 톱스타로 꼽히는 양조위의 연인이 납치되자 도대체 누가 그런 대담한 짓을 벌였을지 또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바로 트라이어드, 즉 삼합회입니다. 삼합회 멤버들은 자신들에 대해 반청복명 운동에 참여한 애국주의 세력으로 대의를 위해 싸웠던 협객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그 실체를 보면 불법적인 행위로 돈을 벌고 더 큰 규모로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이 삼합회는 하나의 큰 세력처럼 느껴지지만 삼합회는 사실 여러 중국 범죄 조직의 총칭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합회라 부르는 조직은 수많은 범죄 조직들의 각축장으로 몇몇 큰 조직들이 각자의 영역을 장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가령 납치와 관련이 있는 삼합회 조직 선유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유온은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홍콩 최대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영국이 중국과 아편전쟁을 하기 전부터 홍콩은 범죄자들의 쉼터였는데 아편전쟁 후 홍콩이 영국의 조차지가 되자 범죄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영국이 홍콩을 점령하며 찾아온 경제호황 덕분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자 단순 도피처였던 홍콩은 선의원의 사업장이자 청나라의 단속을 피할 쉼터가 되죠. 식민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영국 정부가 모든 비밀 결사를 불법화했음에도 선의원은 노동시장, 아편, 도박, 매춘 등을 장악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이들은 위장 조직을 내세워 노조 등 여러 사업장을 장악하죠. 삼합회가 최초의 반청복명의 명분을 기치로 내세웠다고 이야기하지만 홍콩을 장악한 선의원의 행태는 애국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터지고 일본이 홍콩을 점령했을 당시 선의원은 영국 정부의 줄을 대던 것에서 벗어나 일본의 앞잡이가 됩니다. 선의원은 일본 정부에 대항하는 동족인 동지양 게릴라 등을 밀고하며 자신들의 사업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로 만들었을 뿐이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한동안 선의원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의 삼합회 조직들은 국민당을 지지했는데 국공내전이 끝나고 장개석의 국민당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자 본토의 삼합회 조직원들은 공산당의 토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숙청된 범죄자들도 많았지만 꽤 많은 수의 범죄자들이 대륙을 벗어났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홍콩에 들어와 원래 하던 대로 조직을 결성하게 되죠. 원래 홍콩에는 선의원 말고도 유력 조직이 몇 군데 더 있었는데 대륙 삼합회의 대량 유입을 계기로 선의원은 홍콩 최강 조직으로 거듭납니다. 선의원은 대륙 출신을 모아 몸집을 불린 뒤 당시 조폭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매춘과 아편 사업을 장악해 명실상부 홍콩 지하 세계를 통일하게 되죠. 60년대 후 홍콩 영화 산업이 호황을 이루자 선의원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선의원은 영화 스튜디오와 제작사를 설립했고 극장까지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홍콩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려면 선의원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시점에 선의원 창설자 중 한 명의 아들인 향화강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향전은 장개성 밑에서 장군으로 있었지만 사실상 정치 깡패였습니다. 향전의 10번째 아들이었던 향화강은 대를 이어 선의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가 창업한 중거신 그룹은 홍콩 연예계의 주요 기업 중 하나였죠. 향씨 집안의 연예계 사랑은 가족력이나 마찬가지인 건지 동생인 향화승 또한 향화강과 함께 지존무상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고 아들인 향조는 홍콩에서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며 가업을 이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홍콩의 제작자들과 감독, 배우들은 이런 범죄 조직과 연을 끊고 싶지만 선의원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하여 아직까지도 홍콩 연예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선의원의 힘을 보여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유가령 납치 사건입니다. 양조위와 유가령은 90년대 최고의 홍콩 스타들로 둘은 공인된 연인들이었죠. 1990년 선의원 산하의 제작사에서 유가령을 캐스팅하려고 하는데 여러 이유로 유가령이 캐스팅을 거부하자
백주대낮에 납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양조위는 아비정전을 촬영하던 중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온갖 연줄을 동원해 유가령을 찾아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유가령을 구출하죠. 그런데 이후 누구도 체포되는 이 하나 없이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2002년 유가령이 납치 당시 추행당한 사진이 보도되는데 또 한 번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선의원을 비롯한 삼합회의 최근 중국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중국 내에서의 활동은 합법의 범위로 좁혀 활동 중인데 홍콩 내에서 이들의 사업은 주로 주차장 관리, 건설 용역 등 합법적인 사업들이죠. 위험도가 높은 사업들은 공산당에 줄을 대고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 내의 범죄는 확실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만, 동남아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범법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외교적 문제로 이들을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각국 경찰들은 이들을 단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홍콩 삼합회의 활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소개한 선의원의 영화 쪽 뒷배인 향화강의 대만 이민 신청이었죠. 홍콩 반환 뒤 선의원은 성공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줄을 댔다는 평이 많은데 이는 향화강 또한 공산당에 줄을 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중화권 연예계에서 실력자로 자리 잡은 인물이 홍콩을 떠난다. 세간에서는 혹시 향화강이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대만에 이민한 후 대만의 친중국 바람을 일으킬 엔터 사업을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향화강의 의도에 불순 요소가 있다 파악하고 이민을 반려합니다. 선의원을 비롯한 삼합회 조직들은 KGB의 후원을 받는 러시아 마피아들처럼 중국 정부의 제재와 후원을 받으며 국내에서는 안전한 사업을 벌이고 해외에서는 미리국과 마약 밀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혐의를 깊게 받고 있습니다. 삼합회의 활동을 과거 한때 있었던 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과연 조직 범죄의 최후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홍콩 영화계를 지배한 삼합회 선의원 이야기였습니다.